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갑니다.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강화 구역에 스마트 보안 등 19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은 사물 인터넷 전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보행자가 근처를 지나면 조명의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져 밤길을 밝혀줍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를 흔들면 안심이 앱에 긴급 신고와 연결돼 스마트 보안 등이 깜빡여 출동한 경찰에게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양천구는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1,03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스마트 보안 등은 1,200여 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한을 올해 5월 말에서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과 임시 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말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모두 포함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HCN 성은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그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 인천시가 항공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025-2029년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와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 공항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드론 활용을 통한 섬지역 배송과 해양 쓰레기 관리 등 도시관리 등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산업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학교 22곳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초중 통합학교 2곳, 특수학교 2곳 등 22곳을 2028년까지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 7곳, 연수구 6곳, 중구 5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와 동구 각 1곳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초중고 5곳의 신설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교 설립은 인천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 기준 인천 지역 학교 53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14.5%인 7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짓기 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1분기 전국 17개 도시 중 인천의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1분기 시도별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인천과 서울, 경기와 충북, 충남과 대전, 세종 등 7개 도시였는데요. 인천 11,091명, 서울 6,129명, 경기 5,588명 등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 순유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지역은 10개 도시였는데요. 광주 4,945명, 경남 4,729명, 경북 3,524명 등의 인구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경우 겨울보다 여름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여름철 발생한 화재 건수는 1,020건으로 겨울철 화재 건수 948건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는 모두 579건으로 이 중 에어컨 화재가 192건으로 33.2%를 차지했는데요. 경기 소방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전 점검을 통해 대형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김포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해당 시군 내 32개 지역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경 지역 7개 시군 내 542호의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을 위해 명동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불완전하고 슬픈 세상을 따스히 감싸주던 가장 밝은 빛 하나를 떠나보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교황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